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화증권의 이용욱 연구원이 평소에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내년도 사업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쓰면서 좀 인사이트가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사실 최악이었었죠. 업체 가동률이 배터리 셀 업체는 각각 한 40%대, 양극재 업체들은 30%대 수준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양극재 업체들은 가동률이 문제다. 가동률이 너무나 떨어지면 지금 고정비가 워낙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소재가 뭐 분리막 이런 애들이 더 고정비가 크지만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BEP도 못 맞추는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세 개 업체들, 네 개 업체들이 양극재 네 개 업체들이 적자를 면치를 못했다가 뭐 이런 리튬 재고 평가 환입 이런 것들 때문에 일회성 환입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흑자를 겨우 기록하는 수준이고 지금도 약간 BEP 수준에서 약간 높은 40%에서 50% 가동률 수준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서 ESS가 그래도 주가가 강한 반등을 시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야,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올해 끝났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할까라고 기대를 해보면 내년도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전기차 수요가 급감할 전망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초에 발표될 10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조금 그나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9월 30일 날 종료됐더라도 주문건에 대해서는 계속 11월에 인도가 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럽은 근데 이에 반해서 EV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뭐 2, 30%씩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는 더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ESS 그다음에 야 그러면은 내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일부 기업은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지? 근데 그거는 어떤 OEM을 어떤 자동차 회사를 최종 엔드 유저로 뒀는지가 오늘 이번에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면 많은 기업들이 다 지금 EV로의 전환을 지금 수거를 하는 중이어서 더 이런 어,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번에는 이게 지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차전지 업종 주가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동률이 30%대까지 하락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저조한 가동률에도 우리가 2027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막 2030년도에 100만 톤 제가 이거 누누이 이거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쟁적으로 막 예상을 했던 2030년에 100만 톤을 목표로 달려왔었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는 뭐 물론 뒤에 거는 좀 취소한 부분도 있고 뭐 캐나다 양극재 공장 이런 것들은 좀 지연시킨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까지는 계속 내년도에 또 완공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은 EV 업체들은 그 뭐지요? 셀 업체들은 그나마 괜찮은 게 유리한 셀 구조 업체다. 보조금까지 받죠. 그 다음에 ESS로의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셀이 우리가 원래 NCM, NCA로 계획을 했었는데 요거 LFP로 바꿀래. 물론 뭐 끝에 공정에 조금 전환을 해야 되니까 돈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면 양극재 업체들은 새로 지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중복해서 똑같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뭐 전환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쓰는 가동률이 한 4, 50%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50%, 60%까지 올라왔습니다. LNF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 이 돈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 지어야 하니까 뭐 얼마나 이 출혈이 크겠어요. 이 EV 업체가 사실 ESS로의 전환은 훨씬 더 이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조금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셀 업체들은 40%, 양극재 업체들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근데 이제 LNF만 그나마 5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였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30%야. 우리가 지금 유럽 시장에 30%씩 신장을 하고 있는데 뭐야 왜 우리 잘 못한다고 그래 자꾸 해서 까보면 우리나라 LFP 점유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너무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승분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 이제는 그나마 신장을 많이 해주고 우리나라 점유율 하락도 멈췄으니 이제 신장률을 흡수할 수 있겠어. 우리가 20% 니네 신장하면 원래 20% 신장 못하고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뭐 상승을 못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신장을 해주면 우리도 신장할 수 있어. 약간 수학 산수적인 부분인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근데 미국은 증가분을 어느 정도 점유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10% 증가해도 우리가 20%씩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면 캐파 자체가 원래 좀 틀려요. 유럽은 350만 대, 미국은 180만 대, 두 배 차이예요. 그래서 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유럽의 한국 배터리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유지시켜주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330, 한 100만 대 정도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고 180만 대지만 점유율을 우리가 반 가져가니까 100만 대. 그래서 약간 전체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책장이 되는 100만 대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절대적인 수치는 유럽이 크지만 미국의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 근데 이제 미국이 좀 빠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 두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신규 전기차 출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테슬라 같은 애들은 당연히 뭐 줄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규차 출시를 막 취소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그래 우리가 뭐 어차피 보조금도 없고 막 생산량이 막 확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할 것 같으니 좀 미루면 어때? 하이브리드를 좀 미루면 어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들인 거죠. 그래서 신규차, 전기차 출시도 취소가 되니까 우리가 원래 예상됐던 출애량이 40기가에서 50기가였었는데 오히려 뭐 20%, 30% 줄어들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들이 가장 내년도에 리스크로 작용할 포인트입니다. 레나리스트의 최대 위기 포인트. 그래서 뭐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확대되고 GM은 2035년에서 전차종 EV 목표 전환에서 후퇴하고 혼다도 생산 중단했고 벤츠도 수정하고 복스바겐도 병행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유럽에서도 실제 크게 보조금 폐지한 다음에 꼬꾸라졌었죠.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지급하니까 또 더 급상승하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하락을 크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보조금 줘도 올해 뭐 5% 신장밖에 못 했었죠. 그래서 보조금의 영향을 뭐 이렇게 1인당 GDP가 워낙 커서 그런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도 그만큼 덜 될 거라고 기대 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델 라인업이 부족하다. 근데 미국에서 일부 저가 라인업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하다. 리비안만 좀 혼다. 이 정도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뭐 그저 그렇다. 히트 모델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 다만 유럽에서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기대감이다. 지금 유럽은 CO2 배출 규제가 좀 약간 완화만 됐을 뿐 전체적인 수치는 유지가 됐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3년 평균이라고 했어요. 25, 26, 27년 평균이 28%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채워야 되고 27년도에는 더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OEM 업체들이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년간 이제 나머지 2년간 25% 이상씩은 계속 상승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유럽 애들은 그 특유의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시 환경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어, 이런 뿌리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지시켰다. 그래서 얘네들은 25%씩 무난하게 증가할 거다. 거기에다가 또 보조금도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걱정 없다. 거기에다가 이 뭐죠? 음,
이 점유율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괜찮을 거다. 그 수혜를 가져갈 것이다. 여기 있죠. 배터리 점유율은 30에서 40% 수준. 우리가 지금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지금 누가 이렇게 유럽은 우리가 다 먹는다 막 했는지 진짜 욕 나옵니다.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5%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25년 7월부터 전가세로 전환을 했었죠. 유럽은 신장률을 가져갈 수 있다. 저가 전기차는 CATL 중심으로 중국 배터리 탑재가 높다. 미국의 ESS 지금 뭐 재생에너지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에 같이 배스 설치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생에너지 설치가 되는 즉시 이 ESS도 같이 결합해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ESS 수요는 계속 늘 것이다. 그래서 이 적격 BASS 설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거의 한 40%, 50% 정도밖에 이 적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밸류 체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이 수취액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위 조건을 우리나라 밸류 체인을 쓴다든지 하면 투자액의 50%를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셀 업체들은 엄청난 이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업체, 소재 업체를 안 써도 이런 투자 세액 공제를 너무나 많이 해주기 때문에 미국은 진짜 돈 너무나 많은 갓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 공제가 너무나 커서 중국을 안 써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이 어떻게든 공제를 맞추려고 그래서 완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노다지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큰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목표치를 상향을 오랜만에 경쟁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한 3년 만에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할 부분들이 크다. 그래서 원래 사실 기술은 삼성 SDI가 워낙 잘했어요. ESS의 원래는 기술력은 1위는 삼성 SDI예요. 근데 선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했고 그런 부분을 듬뿍 이미 공장이 가동되는 그 수혜를 가져가고 있고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삼성 SDI도 기술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거기다가 리튬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리튬이 진짜 중요합니다. 리튬의 주가가 사실 2차 전지 주가를 결정할 정도로 많이 영향을 주는 굉장히 특수한 이런 이 섹터인데 2026년도부터 이 광산 지금 CATL 광산도 또 지금 아직 맛이 가서 지금 허가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ESS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원만한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너무나 이 부분은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 전략을 2000 이제 우리도 조금 미국에는 조금 불안하지만 유럽에서 조금 반등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컨셉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했고 그래서 유럽과 ESS 시장의 실적 전망치가 반등 가능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근데 너무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어. 그래서 뭐 순환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불안하지만 어, 이런 ESS의 모멘텀이나 유럽 시장 이 두 가지가 우리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 기업을 선별적으로 보자. LG 에너지 솔루션, LNF. 그 이유는 뭐라죠? 최종 OEM들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LG 지금 테슬라가 완전히 다시 지배력을 강화할 이 보조금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NF는 그래도 잘 버틸 것이다. 거기다 ESS까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은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애들에 대비해서 좀 PER도 좀 낮고 PR 얘네들이 지금 100배 받고 있는데 LNF는 56배밖에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목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LG는 사실 뭐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고 뭐 LNF도 뭐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었죠. 뭐 고가 리튬 조달 이슈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LFP 이제 판매가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테슬라 내에 독점적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유럽의 미국의 이런 포션이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유럽 중국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어서 이런 흑자 전환도 했고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전기차 섹터에서 괜찮을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발음도 안 되네요. 리레이팅 된다는 거죠. 뭐 아침에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26년도에도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테슬라가 너무나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